이게 지금 보고야? 신입이 뭘 한다고 간이 지적을 해? 팀장님, 전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사실? 네가 뭘 알아? 여긴 네가 감정으로 움직일 곳이 아니야.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아니야, 그거.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지연은 매장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보이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지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오늘부터 이곳 한빛푸드 직영 식품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직함은 영업팀 신입사원. 하지만 진짜 신분은 회사 회장의 딸이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본사 회장 윤태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 전날 이렇게 말했어요. 책상 위에서 회사를 배우면 껍질만 알게 된다. 사람들 속에서 배워야 진짜 맛을 안다.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표에 윤지연 대신 윤지은이라 적었습니다. 성도, 이름도 조금은 낯설게 바꿨지요. 매장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막 구운 빵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분주한 발소리, 포장 비닐이 스치는 소리, 하루를 여는 사람들의 작은 인사.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신선한 풍경이었어요. 지연은 매장 구석의 직원 사물함에 가방을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단정한 머리, 소박한 유니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신입사원의 얼굴이었지요. 새로운 인턴이지? 여긴 빵 코너야. 오늘은 진열부터 배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훈 팀장이었습니다. 넓은 어깨, 짧게 깎은 머리, 단정하지만 딱딱한 표정.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재촉하듯 손목시계를 보았지요. 시간은 돈이야. 움직이자고. 지연은 빠르게 동작을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상품을 꺼내 정리하고 바코드를 맞추며 고객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일 같았지만 작은 틀림 하나에도 팀장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건 오른쪽이야. 방향 감각 좀 키워. 그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지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한쪽에 놓인 김치 몇 조각.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소리 없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진짜 현장이구나. 옆자리엔 중년의 여성 직원이 앉았습니다. 짙은 앞치마, 손끝엔 작은 상처들이 많았지요. 처음 봬요. 신입 맞죠? 네,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나는 미숙이에요. 힘들면 말해요. 여기 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눈빛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숟가락질 사이로 들려오는 직원들의 대화는 조금 거칠었습니다. 누군가는 불만을, 누군가는 포기한 듯한 한숨을 흘렸지요. 그녀는 그 속에서 말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퇴근 무렵 창고 쪽에서 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내 사인 없어도 처리하지 말랬잖아. 머리가 없냐고. 그의 거친 말에 한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무심히 지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순간 봉투 안쪽에서 두툼한 무언가가 비쳤지요. 지연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건 아닐까? 가슴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하루 만에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바빴고 그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로 보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진짜 회사의 맛, 그게 이런 걸까? 입술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결심이 생기려는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윤지은 씨, 내일 출근 30분 일찍 와요. 확인할 게 있어. 박도훈 팀장의 문자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반짝였지요.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매장 유리문에 반사된 지연의 뒷모습만이 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번지고 있었어요. 곧 이 조용한 매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윤지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매장 안은 아직 불이 다 켜지지 않았고 커피 머신만 작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숨을 고르듯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잠시 뒤 창고 문이 열리며 박도훈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신입답게 성실하긴 하네. 그의 말끝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마감표 다시 확인했지? 네, 매출 정산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지연의 대답에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조금이 중요한 거야. 숫자 하나 틀리면 우리 전체가 문제돼. 그는 지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할게. 신입이 건드릴 일 아니야. 하지만 됐어. 그의 짧은 말이 공기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례하다고 느꼈지만 처음부터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매장으로 나가 물건을 진열했습니다. 점심 무렵 재고실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지연이 다가가자 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 팀장이 또 납품 확인서 바꿔치기 했대요. 이번엔 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섞였대. 확실한가요? 직원들 사이에선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하죠. 괜히 찍히면 잘리는 세상이에요.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아야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혹시 서류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미숙은 놀란 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너무 나서면 안 돼요.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간절했지만 지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확인만 해볼게요. 그날 오후 지연은 창고 안에서 낡은 상자 몇 개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구석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쌓여 있었지요. 그녀는 장갑을 끼고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유통일자, 납품단가, 승인 서명. 모두 정상처럼 보였지만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서명 날짜보다 납품일이 늦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전된 날짜라니 이건 조작이야. 그녀는 조심히 사진을 찍으려다 문득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박도훈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라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아, 그 재고 확인 중이었습니다. 신입이 혼자 창고에 왜 들어와?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팀장님이 정산 다시 보라고 하셔서 관련 서류 확인하려고.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시킨 건 맞는데 혼자 하는 건 아니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도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거 본 사람 있나? 아니요, 아직.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갈게. 신입이 들고 있으면 헷갈릴 테니까. 그는 서류철을 툭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괜한 오해는 만들지 말자. 일에 집중해. 그가 나간 뒤 지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속 진실은 빼앗겼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퇴근 후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루 동안 본 일들을 정리하며 날짜와 시간,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록은 곧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커피잔 옆에서 휴대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미숙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은 씨, 팀장님 요즘 예민해요. 조심해요. 지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그 말이 위로인지 다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결국 썩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며칠 뒤 본사 점검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리 서류가 다시 정리되는 틈을 노려 그녀는 일부 문서를 복사하고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 그녀의 사물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낯선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 이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면. 글씨는 서툴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두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직원 휴게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을 나서는 지연의 뒷모습이 어둑한 조명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박도훈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윤지연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의 회색 하늘이 오늘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지요. 사물함에 들어있던 쪽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 짧은 문장 하나가 낯설게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렸고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다가 지연이 들어오자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하며 유니폼을 챙겼습니다. 윤지은 씨,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박도훈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찾던 파일, 내 자리에서 나왔어.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정리 중이었습니다. 허락받고 했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팀장님께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고? 신입이 뭘 안다고? 회사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저는 그만. 오늘은 계산대로 내려가. 고객 응대부터 다시 배워. 말끝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산대 앞은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지연은 바코드를 찍고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고객의 얼굴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후쯤 갑자기 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5만 원가량 맞지 않았습니다.
박도훈이 곧장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잘못 친 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같은 소리 하지 마. CCTV 보면 나오겠지. 그는 계산대 서랍을 3개 닫았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영수증을 정리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고객 몇 명이 눈치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팀장님, 지금 손님들이. 조용히 해. 일 끝나고 얘기하자. 그날 저녁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도훈은 테이블 위에 계산서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금액 누락. 윤지은 씨 담당 계산대. 이런 일은 실수가 아니라 부주의야.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본사? 박도훈이 비웃었습니다. 신입이 본사에 보고한다고?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의 말투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시스템이 요즘 자주 멈춰요. 지은 씨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도훈은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일에 감정 섞지 말아요. 다들 조심들 해. 그는 회의록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숙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티면 되죠.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숙은 그 웃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매장은 텅 비었습니다. 지연은 홀로 매대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본사 내부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내일 회장님이 현장 방문 예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 그녀는 잠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상황을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지연은 다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 사이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조용한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박도훈이 쓰던 서류철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문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낡은 커피잔 하나가 남아 있었지요. 그 밑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본사 사람 믿지 마. 다 같은 편이야. 짧은 문장.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밖에서는 청소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장 유리창 밖으로 불빛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겁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설령 그게 저라도. 그녀는 사물함을 닫고 유니폼 단추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손끝이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회장이 온다는 사실이 희미한 희망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길을 비출지 모든 걸 드러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매장 간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너진 하루의 끝,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날의 비가 그치고 하늘은 조금 맑아졌습니다. 윤지연은 매장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녀는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해둔 자료와 메모, 그리고 조용히 모은 증거들.
모두 얇은 서류 봉투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자 빵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은 조금 옅어졌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숙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팀장이 많이 심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출입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인물들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윤태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도은의 목소리가 한껏 낮아졌습니다. 윤지연은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상품 진열, 위생 상태, 고객 응대,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가 계산대 앞에 멈춰 섰을 때 지연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회장님, 고객 응대 시연해 보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박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 씨, 내가 하라 했잖아. 괜찮습니다, 팀장님. 윤태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순간 아버지와 딸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놀람과 자부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바코드를 찍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손끝이 흔들렸지만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돌아간 뒤 윤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이 준비되었습니다. 박도훈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매출이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의 말에 윤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지은 씨, 현장 직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장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사람보다 앞서 있으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최근 납품 기록입니다.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신입이 착각한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몇 장을 본 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은편에 앉은 미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태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게 회사의 기본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하려 용기 낸 직원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짧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매장은 다시 평소의 소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뒷정리를 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숙이 다가와 말했다. 대단하네요, 지은 씨. 아니, 지연 씨. 지연은 살짝 놀란 듯 웃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진심이 있는 사람은 숨겨도 보이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오랜 피로를 덜어주는 웃음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윤태수가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 그게 회사야. 결국은 사람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이 회사를 정말 알고 싶어요. 책상 위가 아니라 이 바닥에서요. 윤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한다. 우리 직원님. 두 사람의 짧은 웃음이 매장 안을 채웠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밖에는 저녁 햇살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기가 다르네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매장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 끝자락에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를 꽉 쥔 채 천천히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힘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매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유리문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만이 남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깔리며 자막이 흐릅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장 앞 화단에 노란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올라온 꽃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잠시 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았지만 긴 시간 같았던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명찰에는 이름 대신 지점 관리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유니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문을 열면 반갑게 인사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고객의 작은 미소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숙이 건넨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지연 씨 같아요. 작지만 강하죠. 그때 미숙이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지연은 하루 일과를 점검하며 직원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시식이 있으니까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요. 네, 관리자님. 경쾌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잠시 뒤 본사에서 윤태수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현장 중심 우수 직원 포상식. 그는 조용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윤지연 관리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연은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직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기준이 아닌 양심의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윤태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도 아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335 자리를 떴습니다. 미숙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지연 씨 덕분에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저 혼자였다면 못했어요. 다 같이 견뎌서 가능했죠.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매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불빛이 낮게 드리워지고
매대 위 포장지가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하루의 마감을 체크하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차분했고 문장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퇴근 무렵 윤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네, 아버지. 처음 너를 현장에 보냈을 때 솔직히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보니 내가 나보다 더 단단하구나.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닮은 거예요. 단단하지만 따뜻한 마음.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윤태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방식으로 회사와 사람을 이어가 봐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들은 매장 문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모두 하루를 견디고 또다시 시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일도 사람이고 회사도 사람인 거네요. 그래. 그리고 세상도 결국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야. 윤태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택시에 오르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내일 저녁 집에서 밥 먹자. 이제는 회장 말고 그냥 아버지로 함께 있고 싶다. 좋아요. 제가 반찬 해올게요. 지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장 앞에 홀로 섰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문에 비쳤고 그 안에 그녀의 미소가 어렴풋이 담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숙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리자님, 내일 봬요. 지연이 크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내일 뵈어요. 그녀는 다시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하루 동안 켜졌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전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용한 매장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밤하늘에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분명한 존재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자리를 찾았어요. 세상은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